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평소 자신이 주장해온 새 경제를 위해서 강한 정통 야당이 필요하고 한 곳에 모여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당 잔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경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설득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30년 인연이 오늘의 결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 조금 전 하신 소식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선 강한 정통 경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을 잔류의 이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당은 강한 정통 경제 야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 겁니까?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것은 중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안고 중도 세력에 대한 가치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야당으로서 새로운 경제를 위한 더민주당이 되기를 그렇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패권주의가 해소되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그 친노 패권주의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과 함께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더 민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힘의 균형이요. 예를 들면 세상이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그런 어떤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는 친노 세력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젊은 층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세대 간의 좀 약간 세대차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또 그것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반작용의 힘이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작용의 힘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예컨대 앞으로의 변수들, 김종인 체제가 순항하는지라든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반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다시 또 생각하실 여지도 있는 겁니까? 다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다만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네. 어떤 당의 변화가 왔다는 것, 그런 것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과의 30년 인연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조금 전 천정배 의원 말씀도 들으셨습니다마는 국보위 참여했다든지 그 전력들 거론하면서 그게 맞는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은 그걸 반겼겠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요. 지금 서로 칭찬해줘도 국민들은 아쉬워할 텐데요. 예. 그렇게 서로 상처를 내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천정배 의원님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의 각광을 받으면 또 안철수 대표 쪽에 좀 비판을 하시고요. 예. 또 지금은 이제 더민주에 관심이 쏠리니까 또 이런 쪽에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계속 그런 행보를 취하시는데 네네. 글쎄요, 국민들이 그거를 과연 바라는 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하고도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다 박 의원님하고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운찬 전 총리도 더민주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글쎄요, 정운찬 전 총리께서 만약에 정치를 하신다면 네네. 저는 그 정운찬 총리의 어떤 경제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해 보시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단 말씀인 거죠? 그거는 저의 느낌이고요. 예, 네. 예. 네. 근데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하셨는데 정치를 만약에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거는 정 총리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예. 네. 가까우시니까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럴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다른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시니까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예. 호남 민심은 좀 호전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호전되기보다는 이제 어떤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어떤 그 야당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이 정지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표가 빨리 사퇴하시는 것이 호남 민심을 더 돌이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표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재 영입위원장 그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거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두세 달 전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맡으실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은 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고요. 네. 네. 제안을 받으면 그때 생각해 보실 문제란 말씀이군요. 예, 예. 네. 지역구가 마지막으로요. 지역구가 서울 구로 의리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건 야권의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수도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너무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저희 야당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3당 구도로 하겠다는 게 확고한 생각인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성숙한 정치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로 초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